탈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그는 동아시아 최강대국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린 장군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세 전체를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갑자기 나타나 승리와 함께 다시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출신도 어린 시절도 최후조차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오늘 우리는 이 정체 모를 영웅 을지문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은 을지문덕을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록했습니다. 김부식은 그는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이 뛰어났다라며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아낸 인물이야말로 나라 윤명을 지킨 장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유신 다음으로 을지문덕의 열전을 씌웠는데 이는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한나라의 존망을 뒤흔든 영웅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근대 역사학자 신채호는 더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을지문덕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 사람들이 만약 그의 머리털 하나만 닮더라도 그 나라의 독립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한두 마디만 간직해도 그 나라의 역사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신채호에게 을지문덕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자존과 독립 정신의 표상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역시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웅은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한나라 전체가 영웅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는 을지문덕이 바로 그런 영웅의 전형이며 그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을지문덕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문덕은 단지 고구려의 한 장수가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충신의 상징으로, 근대에는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 재해석되며 한국사의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소환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삼국사기와 수서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을지문덕은 한국사를 통틀어 단 한 번의 전투로 적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장군이었습니다. 30만 대군 가운데 겨우 2,700명만 살아 돌아갔다는 기록, 생활률이 1%도 안 되는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몰락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이순신, 강감찬과 함께 한국사의 새 영웅으로 꼽히며 그 업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전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대의 찬사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그의 출신과 최후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삼국사기조차 그의 가계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을 자세히 보면 독자적인 전기가 아니라 수서 우중문, 우문술전, 자치통감의 내용을 짜깁기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고구려 내부 기록은 거의 사라지고 중국 사서와 일부 전승의 의존에 겨우 이름을 이어가는 셈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족 연립 정권 체제 속에서 군 최고 통수권과 외교협 상권을 행사한 인물이었으니 분명 고구려 내부에서도 최고 위급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양제가 을지문덕을 반드시 사로잡아오라는 밀명을 내린 사실은 그의 이름이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생물연도는커녕 출신지조차 기록이 없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그의 가문이 워낙 미약했거나 외부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설이 제기됩니다. 첫째, 평양 토착 귀족설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여러 귀족 가문이 연립하여 권력을 나누었는데 전쟁을 총지휘하는 장수가 되려면 막강한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을지문덕이 평양 일대의 토착 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선비족 울지 귀화설입니다. 을지 성씨가 북방 선비족의 울지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중국 사서에도 울지씨 가문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을지문덕이 선비계 귀화 가문의 후손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방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이들의 전통이 그의 군사적 감각과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을파소 후의 설입니다. 태학을 세우고 고구려 체제를 정비한 명제상 을파소의 후손이라는 주장입니다. 을이라는 성이 단순한 가문 이상의 상징성을 지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물론 직접적 계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신진 세력 등용설입니다. 평원왕대 이후 고구려가 추진한 개방적 정책 덕분에 귀족이 아닌 인물이 최고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달입니다. 을지문덕도 이런 정책의 수혜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족보 전승설입니다. 충청도 목천돈시 족보에는 원래 을씨였던 가문이 을지문덕 때 을지로 바뀌었다가 고려시대 묘청의 난 때 공을 세워 돈씨로 성을 바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여지승암 등 다른 사서와 맞지 않고 족보 특유의 과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빙성 낮다고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직명설이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을지가 성씨가 아니라 관직명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구려의 울절, 사만의 읍차 같은 관직과 연결지어 을지문덕은 을지라는 관직을 맡은 문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다양한 설들이 오히려 역사의 공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출신은 혈통이나 족보보다
업적과 역할로만 기억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최후는 어땠을까? 찰수대첩 이후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종적을 감춥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일부는 전투 직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야 말합니다. 이후의 수당 전쟁에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642년 연개소문의 정변입니다. 영유왕과 대신 180명이 숙청된 사건에서 을지 가문도 함께 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시점 이후로 사서에서 을지라는 성씨는 사라집니다. 부대 전승에는 신라로 망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저는 이 부분은 설화적 색채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문덕 같은 인물이 다른 나라로 갔다면 반드시 기록에 남았을 텐데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연개소문 정변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찰수대첩의 영웅 가문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를 무사히 비켜가긴 어려웠을 테니까요. 출신은 안개 속에, 최후는 그림자 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출신이 아니라 전략과 결단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수대첩의 승리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출신, 알려지지 않은 최후.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름 을지문덕. 그는 지금도 국가를 지킨 상징으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